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31쪽에서 133쪽에 있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선생님이 평소에 사용하는 화장품이랑 브러쉬를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냈어요.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자, 지금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번 만나고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럴 때. 교점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볼게요. 두 번째 사진은 선생님이 사용해가지고 가운데가 좀 파인 게 보이죠? 자, 이거 섀도우 색깔 이름 뭘 것 같아요? 여학생들? 맞춰보세요. 네, 답은 학교에서 알려줄게요. 자, 이 원은 이 브러쉬로 표현된 직선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교점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원과 만나는 직선의 이름을 배웠어요. 자, 이 직선의 이름은 접선입니다. 그쵸? 기억나죠? 그리고 이 접선에서 이 원에서 접선이 있을 때 이 점, 만나는 점을 뭐라 그랬죠? 만나는 한 점을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 볼게요. 세 번째 것도 많이 써가지고 가운데가 빵꾸가 났어요. 이것도 색깔 맞춰보세요. 자, 이 섀도우, 이 원은 이 브러쉬, 직선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만나는 점이 있나요?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은 0개. 없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보면은 교점이 없는 경우,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외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세 가지 이외에는 다른 위치 관계는 존재할 수는 없겠죠. 교과서 131쪽을 보겠습니다. 개념 열기에서 쭈구공을 원으로 골라인을 직선으로 해서 위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말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골라인 잘 안 보여서 표현을 해볼게요. 축구공이랑 이 골라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네, 테오가 말하는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위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축구공은 이 골라인과 어떤 위치 관계에 있나요? 네, 지은이가 말하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있는 축구공은 골 라인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서진이의 말과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32쪽의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위치 관계를 말하라고 했어요. 위치 관계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그리고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이 각각의 경우 중에 어떤 거일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전에 배웠던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1학기 때 이 내용을 어떻게 학습했냐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구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제 1번을 풀어볼 건데요. 역시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원의 방정식에 y 자리에다가 직선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을 하면 x제곱 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쭉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이 2차 방정식은요.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얻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 D로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는 교점이 없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교점이 한 개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교점이 두 개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도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따라서 양수가 나오죠. 판별식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따라서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로부터 교점이 두 개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제 1번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원과 직선에 대한 식을 연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연립한 결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었고 이 2차 방정식으로부터 판별식 D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판별식 D의 부호를 판단을 한 다음에 각각의 부호에 의해서 교점의 개수가 구해지고 그러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할 수 있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교점이 2개, 그 다음에 판별식이 0과 같으면 교점이 1개,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0개 없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오늘 학습할 내용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같은 페이지의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y는을 여기 원에다가 대입을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으로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빠르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을 연립한 결과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완전제곱식 꼴이죠.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렇지만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 0이죠. 판별식이 0이니까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1개이죠. 따라서 원과 직선의 교점이 이렇게 1개만 있는 경우가 되겠죠. 즉 접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을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보았는데요. 풀어보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y가 이 원의 방정식에서 대입할 부분이 2개 있다 보니까 대입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식을 연립함에 있어서 꼭 y를 대입하라는 법은 없죠.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 두 식을 연립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원을 보면은 x는 1개만 있죠. 항이 1개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x는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꾼 다음에 바꿔볼게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식을 같은 식이니까요.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나오고요.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2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18이 되면서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모양이 완전 제곱식 모양이죠? 따라서 중근을 가질 텐데 판별식을 한번 따져볼게요. 짝수공식 쓰면 B-제곱 3의 제곱이죠. 9 마이너스 AC 1 곱하기 9 따라서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원에 지금 직선의 식을 대입할 건데 x도 2개 있고 y도 2개 있어서 이 일반형으로 쓰여 있는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직선을 y는 2x 플러스 1로 변형을 한 다음에 y 자리에다가 이 주어진 식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한 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x-2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5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전개를 쭉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는 5가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에 대한 식들을 연립을 했어요. 이제 판별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짝수공식을 역시 이용해 볼게요. 짝수공식을 이용하면 4분의 D는 B-제곱, 2의 제곱이죠. 따라서 4. 그리고 AC 5 곱하기 3 해주면 4-15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없죠. 0개이죠. 실근의 개수가
없다. 따라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교점이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3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 사실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원과 직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했던 방법 그대로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정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직선에서 y는 되어 있는 mx 플러스 n 이것을 이 원의 방정식의 y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요. 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전개를 쭉 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이때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숫자로 상수로 인식을 하면 m과 n도 상수로 인식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문자 x에 대한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아래 부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해서 나온 결과인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 이 3번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판별식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13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3번 판별식을 D라고 하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주어진 3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이므로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지금 이 좌표상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 D가 0이면 판별식이 0이면은 이 2차 방정식은 하나의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D가 0보다 작으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없으므로 0개이므로 원과 직선은 이렇게 만나지 않는 위치 관계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판별식의 세 가지 부호에 따라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변하는데요. 반대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주어진 원의 중심은 1,0이고요. 반지름은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원의 중심과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하시죠?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루트 9 플러스 16 절대값 원의 중심이 1,0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0 플러스 2는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25가 분모니까 5분의 되겠고요. 분자도 계산을 해보면 3 더하기 0 더하기 2가 되므로 절대값 안에서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한 값이 뭐라고요? 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직선은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반지름보다 중심으로부터 직선의 거리가 더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큰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d가 r보다 작으면 이 그림에서 d가 r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d가 r보다 작은 경우 요 d가 r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거꾸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당연히 d가 r보다 작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d와 r이 같은 경우 그림에서 찾으면 이 경우가 되겠죠. 이때 d가 이 부분이 되는데 반지름이랑 똑같겠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지겠습니다. 반대로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d와 r이 같겠죠. 마지막으로 d가 r보다 큰 경우, 이 세 번째 경우죠. d가 이 부분이니까 r보다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거꾸로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d가 r보다 크겠습니다. 교과서 133쪽입니다. 예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방금 학습한 것과 같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원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0,0이죠. 이때 주어진 직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직선을 변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0을 x와 y에 모두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나오면서 루트 5분의 k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k죠. 또한 원의 반지름은 이 부분이 5이기 때문에 r제곱이 5죠. 따라서 반지름 r은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트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큰 거죠? 네, 그림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d보다는 r이 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한 결과를 대입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고요. 따라서 절대값 k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보다 작다. 따라서 절대값 k는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풀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문제인 예제 2번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의 y는 이라는 이 y값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은 5가 되겠죠. 자, 이것을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연립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0보다 크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x의 개수가 짝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죠. 따라서 4분의 d 짝수 공식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2k의 제곱이죠. 그래서 4k의 제곱, 그 다음에 ac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쭉 정리를 해서 k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k제곱 마이너스 5k의 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큰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가 0보다 큰 거죠.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게 되면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k-5, k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보다 k가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요. 결과값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법 중에 간편한 방법이 어떤 건지 판단해서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33쪽의 문제 2번입니다. 원과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1, 2, 3번과 같은 위치관계를 가질 때 상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하는 문제로 유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변경이 되고 모둔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볼게요.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과 중심인 0,0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d는 루트 1 플러스 10분의 절대값 0 플러스 3 곱하기 0 마이너스 3k 이것이 되므로 루트 여기가 9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10분의 절대값 3k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고요. d가 되고요. 이제 반지름과 비교를 해볼 텐데 반지름이 루트 10이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d가 r보다 작겠죠. 따라서 루트 10분의 절대값 3k가 루트 1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절대값 3k가 1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k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고 k가 그리고 3분의 10보다 작겠습니다. 1번이죠, 1번. 그 다음으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D값이 R과 같습니다. 따라서 루트 10분의 절대값 3K 값이 루트 10과 같아지면서 절대값 3K는 10이 되고 따라서 3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K는 두 값이 동시에 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거나 또는 K는 플러스 3분의 10이다. 그래서 2번은 K값이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만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면 D값이 R보다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 즉 루트 10분의 절대값 3K가 R보다 큰 거죠. 반지름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등식을 세울 수 있고 절대값 3K가 10보다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3K라는 값이 1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야지 되겠죠. 따라서 3K가 10보다 크다 혹은 3K가 마이너스 1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3분의 10보다 크거나 혹은 K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한 1번과 2번과 3번의 K값의 범위를 모두 합쳐보면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133쪽의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와 같이 될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배웠죠. 판별식과 D와 R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학습했죠. 판별식의 부호를 따져서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D와 R의 관계를 파악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 모두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판별식을 사용하는 방법. 분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x는 2y-k로 정리한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y-k-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적용해 볼게요. 계산을 계속 쭉 해보면 4y 제곱 항이 3개여서 전개하기가 힘드니까 이 부분을 하나의 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괄호 열고 k 플러스 3의 y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5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개하면 4y제곱 마이너스 4k y 마이너스 12 y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식이 엄청 긴데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y에 대한 2차식을 먼저 모아볼게요. 그럼 5y의 제곱이고요. y에 대한 1차식을 모아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0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을 쭉 적어주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적용해 줄 건데 짝수 공식을 적용하기 쉬운 형태로 좀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짝수 공식, 판별식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4분의 d는 2k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무지무지 길지만 계속해서 전개해 볼게요. 4k제곱 플러스 20k 플러스 25 마이너스 5k제곱 마이너스 30k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0k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k제곱 플러스 10k가 0보다 작게 되고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k 플러스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면 k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였죠? 너무 길어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판별식으로 파악했는데 이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상수 k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k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방법 d와 r을 비교해서 k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안 보여서 다시 썼어요. 자, 이번에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볼게요. 3, 마이너스 1이고 중심이 그 다음에 반지름은 5가 되겠죠. 이제 d를 구해볼게요. d는 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루트 1 플러스 4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씌워주고 계산을 끝까지 해주면 루트 5분의 절대값 5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d가 r보다 짧은 경우예요. 따라서 r이 5니까 대입을 해주면 루트 5분의 절대값 5 플러스 k가 5보다 작은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밤늦은 시간에 인강을 찍고 있어서 계산 실수를 했네요. 고쳐볼게요. 지금 1시가 새벽 1시거든요. 네, 고쳐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5가 아니라 루트 5겠죠. 그래서 여기도 루트 5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루트 5가 되면서 5 루트 5가 아니고 이 부분이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 플러스 k라는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리고 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모든 항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어떤 값이 k가 그리고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 구한 값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풀이가 더 간단한가요? 풀이 길이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1번 방법의 풀이의 길이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지금. 자, 그리고 2번 방법의 풀이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2번 방법인 D와 R을 비교하는 방법이 훨씬 간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방법이 더 복잡했던 이유는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항이 3개로 되면서 전개하는 데부터 어려움을 겪었죠. 문제 풀이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이 요거를 전개하는 과정이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러한 항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 해서 다시 문제를 보면은 이 값을 이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이미 x는 2y-k로 이 항 자체가 두 개죠. 두 개인 항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 x자리에 대입을 해주니까 항이 세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 원점이 중심이었던 원과 달리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 지금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서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를 이용하는 거, 그거는 2번 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학습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파악하는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서로 연립해서 나온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파악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거꾸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인 거고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와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인 r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r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즉 접하고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때도 거꾸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r보다 작은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d랑 r이랑 같은 거고 만나지 않으면 d가 r보다 큰 거라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